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독자님께서 요청해 주신 기후 방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기자조선과 연결되는 이 기후 방정,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그 잃어버린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은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발굴된 그때 당시에 그 현장을 이렇게 찍은 것입니다. 이것은 상나라 말기에서 주나라 초기, 그러니까 이 왕조가 바뀌는 그 변동 시기에 총동 기물들이 다 어딘가에 은닉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1955년도에 아마 처음 이러한 유물들을 발굴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러한 유물들을 인근에서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묻어 있는 곳, 이것을 교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는 이건 웅덩이란 뜻이고, 장은 보관한다, 그리고 감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덩이를 파서 그 안에 보관을 해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도 백제 시대에 대향로, 이것이 흙 속에 묻혀 있었다가 우연한 기회에 발견되었던 것처럼, 바로 여기 교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유물들이 다수가 한꺼번에 매몰되어 있다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73년대 요령성 객좌현 북동촌에서 총동 제기가 약 20여 개가 발견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기후 방정,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명문이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라고 하는 것은 마치도 우리가 기자조선 할 때에 그 기자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잃어버린 고리다, 잃어버린 고리를 찾았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상당한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것이 전통적으로 어떠한 유물이나 이런 것들은 무덤을 중심으로 해서 발견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중산왕 그 무덤에서도 엄청난 양의 그러한 유물들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 교장에서 발견된 것은 20여 점 정도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그 묻혀진 유물들은 일정한 연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띄엄띄엄 이렇게 그 명문들이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련의 어떤 연속성, 시대적인 연속성보다는 이것을 묻었던 그 어떠한 족단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많은 총동 기물 중에서 선택을 해서 이것은 나중에라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중요한 것을 이렇게 구덩이에 넣어서 묻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묻었던 족단들은 이것을 결국 되찾지 못하고 자신들이 이 기물과 관련된 것을 아마 구전으로 자손들에게 전해지거나, 또 그것을 유언으로 나중에라도 이것을 찾아라 하는 그런 유언을 남겼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기후 방정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이 사각형, 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각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면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 사각형의 제기, 이것을 방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오른쪽에 이 방정인데, 여기에 이렇게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 명문은 기후
해가지고 요것은 잘 읽지 못하죠. 해독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가지 좀 심층적인 단계를 거치게 되면 이것은 오라는 인물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배제를 하고 여기에 기후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여러 유물들이 묻혀져 있었는데 어떠한 급변 사태가 있었기에 이렇게 구덩이에 파묻고 이렇게 그 족단은 사라졌는가 하는 그것이 지금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상나라 말기와 주나라 초기에 그러한 유물로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기는 무엇이겠느냐? 왕조의 교체 시기입니다. 왕조의 교체 시기인데 무왕이 상나라를 멸망시킨 후에 그의 아들 무경이 그러니까 망한 은나라의 주왕의 아들 무경이라는 인물을 이미 망한 나라의 그 주요 세력들을 갖다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제후로서 책봉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나라 주왕의 아들 무경 이것을 주나라에서 제후로 책봉을 했는데, 이 무경은 학문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인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무경이 자기가 제후로서 책봉이 되면서 그렇게 지내오다가 주왕의 아들이 그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다른 제후들이 주무왕의 아들을 대신해서 주공단이 이렇게 섭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그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왕이 멸망한 은나라의 주왕의 아들 무경을 감시하도록 이렇게 감시자를 3명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감시하는 사면이기 때문에 삼감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감이라는 사람이 주무왕이 세상을 떠나니까 자신의 신변에 어떤 이상이 생길 것을 염려를 해서 이렇게 반란을 꿈꾸게 되죠. 그래서 그 삼강의 난 거기에 합세를 한 것이 은나라 주왕의 아들 무경이 이렇게 합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나라 성왕에 의해서 결국은 평정이 되고 그 직후에 연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나라가 망한 그 급변 사태도 있고 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또 주나라 성왕, 그러니까 무왕의 아들 성왕에 의해서 이렇게 또 무경이 진압되는 그러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태 속에서 갑작스럽게 이 은나라의 인물들은 자기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이렇게 피신을 해야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의 급변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교장에 묻혀 있는 수십여 점의 이러한 주요한 청동 기물들이 이렇게 묻혀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자로 읽고 있는 이 글자는 은나라 때의 그 기호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나라의 때 것이 아니라 은나라의 때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이 보통 아자로 보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푸나르와 사회를 반영한 이 아자. 그러니까 신농 하나님의 남자 둘, 그 다음에 뉘조 집안의 여자 둘 이렇게 합쳐져서 4인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그래서 이것을 연결시킨 이것은 고대 문자로 행한다는 행자가 됩니다. 2대 2의 이 사회, 이것이 푸나르와 사회이고 목의 중심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후 방정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아자라도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아라고 읽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자, 그래 여기 보면 이 기후 방정에 있는 글자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삐침이 없이 바로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서 열십자처럼 보이게 됩니다. 열십자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바깥쪽에 나와 있는 아자는 신동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내면 아자의 내면만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 기후방정이 있는 것처럼 한 것은 바로 신동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돈 집안이 되는 며느리를 맞는 그러한 그 사돈 집안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교장에 묻혀져 있는 기후 방정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것은 이제 그 기후 방정이 묻혀져 있는 교장에 함께 묻혀져 있던 20여 종의 그 기물들과 그 다음에 그 주변 어디선가에서 발견된 기물들입니다. 다 그 인근에 있는 기물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부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신. 이것은 제국고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조선 시대의 족보를 나타내는 세 자루의 창자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우 삼과 병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4대째에 네 분의 계시와 그 다음에 5번째 신씨, 그 다음에 사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신이라는 이분이 이런 명칭을 붙여주었는데, 오늘날의 중국 학자들은 이것은 염이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른 의미로 다른 글자로 해석하는 이론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이것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는 글자로 읽는 사람이 또 읽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 기후 방정이 들어있는 그러한 내용, 그러한 그 청동 기물과 함께 묻혀져 있었던, 거기에 있었던 다른 명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이 기후 방정과 함께 묻혀져 있었던 그 기물에 들어있는 그 명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보면 이건 고기 여자입니다. 아버지 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건 역시 당호상과 병명 중에 3대, 4대, 5대 세 자루의 창 중에서 이것이 4대째에 네 분의 계시가 있는 그러한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향 임금님의 아드님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여기에 보면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네, 이거는. 작, 부임, 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씨가 아버지 임씨를 위해서 이 청동기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부임, 이 부임이라고 하는 것은 청동창에 있는 5대째에 대형 1을, 대형 1을, 형 1무, 형 1임 해가지고 5대째의 형제 중에서 셋째의 이름이 여기에 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부갑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배주자에 부갑, 그래서 아버지 갑이 이 주로 이렇게 명명한다, 이름을 붙인다 하는 이런 뜻이죠. 이 갑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것이 보니까 개성돼서 계속 내려왔던 그러한 족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 갑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보다 많은 근문을 확보를 해서 한번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건 중이라고 되어 있죠. 이 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중이라는 것은 네 분의 계시, 다시 말하면
3대, 4대, 5대 중에서 4대에 있었던 세 번째 인물이 중부일계입니다. 그래서 이 중부일계를 보게 되면 여기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 대체로 고조선 시대의 4대 인물을 이렇게 그 인근에서 이렇게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4대 인물 중에서 중부일계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중이라는 것도 역시 세 번째 인물이 되고, 요거는 5대째의 세 번째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를 이어서 셋째 인물에게 내려갔다 하는 그러한 것을 일단 상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주나라 식기가 건국된 것이 1046년이니까 1046년과는 1000년 이상의 시차가 있는 그러한 때에 만들어진 청동기물이다. 이렇게 일단 상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시기적으로 보면 주나라 건국 때와 1000년 이상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기자조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자, 그 다음에 기후를, 이건 이제 은나라 때의 갑골문입니다. 이 갑골문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기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걸 확대했습니다. 기후.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왕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기. 그런데 기자는 같은데 기후 할 때 기는 이 기자가 이렇게 덧붙여져 있습니다. 왕기 할 때 이 기자는 이 기자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왕우, 기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밑에 이 확대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그 밑에 왕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게 기자고 여기에 후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기후. 여기에 보면 이 기자가 요 위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기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마찬가지로 기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기자가 있고, 자, 요 문장을 한번 보게 되면 왕, 그 다음에 기. 여기에는 위에 붙는 기자가 없이 그냥 몸체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왕기가 이건 어디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기. 또 여기에는 윗부분이 붙어 있는 기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보면 여기 해석한 것인데요. 기가 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 기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건 어디에 있다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지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고대에는 어떠한 사람이 통치하던 그 지역 혹은 책봉받은 그 지역을 그 나라의 제후 임금으로서 그 이름을 따서 그 지역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역사가 한참 흐르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자기의 성씨로 삼거나 아니면 이것을 바꾸거나 하는 그러한 그 역사적 기록이 허다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칭과 또 지명으로서의 그것이 합치되는 그것이 최초의 그 지명이 생성되는 그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기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또 지명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기라고 하는 것이 정자체로 하게 되면 이렇게 기가 있고 또
이렇게 붙어서 이런 식의 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훗날 가서 이것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기자로 되고 있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이 글자입니다. 그런데 문자학자들에 의하면 기자의 본체는 이것이 본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본래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붙는 이것, 그 다음에 밑에 붙은 이것은 후대에 첨가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본체가 되는 이 기자, 이것은 무엇을 상용으로 했는지 또 그 뜻이 무엇인지 불명하다. 다시 말하면 명료하지가 않다. 결국은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거나 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대에서는 이것을 그 형상을 비슷한 거를 억지로 끌어다 붙여가지고 키, 그러니까 곡물을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그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바람에 날릴 때 쓰는 그 키로 보고 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다. 이것이 솔직한 말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학자들은 이것에 대한 해석은 불가하다. 이렇게 표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을 내렸는가 이것을 쭉 찾아봤습니다. 내용이 제법 긴데 거기에 보면 D라고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결국은 학자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얘기를 해도 내용이 다르고 또 한 서너 명은 이것에 대한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다. 현대로서는 모른다.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훨씬 양심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기라고 하는 것의 본체, 변하지 않는 본체는 바로 이 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본체인 것이죠. 이 밑에 이것은 나중에 붙은 것이고 위에 있는 이것이 본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가 한나라 때에도 아후 기석 제후로서 기석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오래된 그러한 씨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앞에 있었던 교장에 묻혀 있던 것과는 별개의 것인데요. 이것은 기후, 괴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후가 기정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건 기정이 아니라 형이다. 형으로 이렇게 읽는 그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강호분모, 그러니까 이 호자를 왜 해석을 했나 모르겠어요. 이게 없네. 호자는 이건 없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분모 이렇게 해야 맞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분모. 그 다음에 이것은 지닌다. 존. 그러니까 이 기후가 기정을 위해서 만들었다. 기정이라는 인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기정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강분모, 강씨의 어머니가 이것을 진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준 것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건 혼인할 때에 이렇게 아마 딸을 보내면서 이것을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토록 기만년 자자 손선 영보용 그래서 만년이 이제 이것은 일반 만자지만 이것은 영원히 오래도록 자자 손선 오물처럼 이렇게 잘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것과 연결되는 몸체는 실종이 되어버리고 없습니다. 아마 인근의 어딘가에 뭐 찾아보면 또 분실된 것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후라는 것이 서주 만기까지 주나라와 함께 했었던 제후의
이름이다. 이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이 가운데 아자 안에 있는 것이, 자, 처음 예를 들었던 것은 이 바깥쪽이 없고 이 내벽만을 가지고 아를 했다면 이것은 정확하게 푸나루아 사회를 묘사했던 그러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아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하면 고조선 시대의 그 4대째, 즉 네 분의 계시, 아들이, 형제들이 존재했을 당시에 처음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만큼 역사가 유구한 그런 표현이고 주나라와는 1000년 이상의 시차를 보이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 고자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고자가 되는데 고자 아래 이게 신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매울신 되어 있고 어머니 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어머니 계시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이것은 고향 임금님의 부인이 되죠. 그래서 이분이 아들 넷을 낳았는데 4대째의 인물 네 분의 계시가 표현되어 있는 그분의 생신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씨 이렇게 다 기가 있고 여긴 정확하게 기자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가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자성이라고 합니다. 푸나라와 사회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작은 부인이었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여기서도 보면 작, 모, 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계시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어머니 계시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일까? 이것은 4대째에 보면 네 분의 계시와 그 다음에 신씨, 그 다음에 기씨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분은 아마도 그 형제 중에 5번째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앞에 있는 네 분의 계시와는 배다른 형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때 당시에는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서로 차별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그 자신의 혈통을 알아야 제사를 지낼 때에 정확하게 자신의 선조를 기릴 수 있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그 사회에 적용되는 그러한 모든 룰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배다른 어머니 계시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생신모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했을 것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것이죠. 이거는 이제 아마 녹슬어서 이런 부분이 중간중간에 탁번이 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걸 기자로 읽고 있습니다. 기자로 읽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내벽만 있는,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것은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우리로서는 외가, 즉, 뉘조의 형상을 여기에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 전체적으로는 누에이면서 또 이 표현들은 누에가 올라서서 뽕잎을 먹는 그러한 잠박 그러니까 대나무나 뭐 이런 것으로 얽어가지고 그 위에 뽕잎을 넣고 그 다음에 그 뽕잎을 먹기 위해서 기어 올라가는 누에들 이러한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우리가 유물에서 보는 고곡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나 실제로는 자목, 그것을 여기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역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자, 이건 내병만이 있는 아자입니다. 여기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보다 명백하게 이 본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붙였던 것이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을 보면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나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기 해놓고 부개, 아버지 개씨가 너를 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기라는 것이 대를 이어서 세습되는 그런 어떤 칭호였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기후, 그 다음에 인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아로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아자는 모양이 다릅니다. 이건 본래의 아자에서 내면을, 안쪽만을 이렇게 그려서 바깥에 돌출된 부분이 없는 그런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는 역시 기후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없고, 여기서는 할아버지 알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할아버지 알씨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인물은 4대째 인물이기 때문에 4대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5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아버지 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당우 삼과 병명 이런 명칭이 붙은 그러한 그 창에 있는 족보, 거기에 보면 3대째의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이 할아버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역사책에서는 고향 임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두었죠. 그래서 고향 임금님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 따라서 이 여기에 나오는 기후라고 하는 것은 고향 임금님과 어떤 조선의 관계에 있는 것이지 주나라 때에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물론 이것이 계속 대를 이어서 연속성으로 우리가 김씨가 있다 하면은 그 다음에 자손들은 다 그 김씨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나라 때까지 이어서 갈 수는 있으나,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때의 기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적어도 2300~400년대의 일이기 때문에, 기원전 2300~400년대 일이기 때문에 주나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후, 부, 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고조선 시대의 세자루에 그 족보가 있는 그 창, 그 이후에 바로 다음에 그 인물이기 때문에 이분은 고조선 말기 그때의 인물을 가리킨다. 그래서 기후 해놓고 아버지 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 고조선 시대이기 때문에 이 기후라고 할지라도 주나라 때와는 관련이 없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무자가 여기에 있는 이 두 번째 5대째 두 번째 이것과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칭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인물이 여기에 형 아무개 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형 아무개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당사자는 자신의 이름이나 족보가 이 칼 안에는 들어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칭으로 되어 있는 이것과 대칭이 되어 있는 이 인물이 있다면 아마 이 칼을 만든 당사자이거나 아니면 다음 세대의 인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3대, 4대, 5대 이후의 인물이 여기 기후라고 이렇게 명명해 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할아버지 RC는 이분을 나타내고 여기에 나오는 이분은 이분과 관련이 있으면서 어떤 푸나루아 시대의 대칭이 되는 그런 인물로서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 칼을 만든 인물 혹은 그 이후 다음 세대의 인물이라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여기서 보면 같은 인물인데 여기에서는 왼쪽에 이 표지를 잡고 있고 여기서는 오른쪽에 그 표지를 상대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어떤 계승관계에 있는 인물이다. 같은 인물이 아니고 이러한 표시를 공유하면서 계속 물려받은 다음 세대의 인물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에서 기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기후의 기록은 앞에 예시를 든 그러한 근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형태는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더 추가로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영상의 분량을 생각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자라고 하는 것은 구당서 동해열전 고구려 편에 보면 기자신을 섬긴 고구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가 고구려뿐 아니라 백제의 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식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기자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결국은 고구려까지 연결되는 그런 것을 상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그런 기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기자, 이것은 대나무 죽자와 기라고 하는 본체,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이러한 또 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으로 기자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국의 문자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기자의 상형의 뜻은 명확하지 않으며 후에 죽과 이 기가 더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솔직한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래의 원형이 되는 중간에 있는 기자, 이것은 갑골문에서 있는 중에서 가장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글자이고, 하지만 음과 뜻과 그 사용법, 용법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마도 이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그 암시를 했던 그 근문을 보시게 되면 뉘조, 양잠신과 잠박곡 이것을 합체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혼합이 된 그런 형태로서의 글자가 원형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후에 변형이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기자로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기자가 들어있는 이 기후, 이것은 여기에 들어있는 이 기후, 이 기자가 있는 이 기는 기와, 몸체가 되는 기와 또 이게 뒤에 덧붙여졌다고 하는 이 하단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다른 적지 않은 그 문자학자들이 이 기와 또 이 기후의 이 기자가 동일한 뜻이다, 같은 글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광말약이라고 하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이를 반박했습니다. 기는 사성지국이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는 강성지국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사성이요 하나는 강성지극이고 따라서 기와 이는 같은 것이 아니다. 하나가 아니다.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국과 이 기국은 둘이 각각의 다른 나라지 발음만 같았을 뿐이다. 뭐 아마 이런 취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보면 은주 양대, 그러니까 은왕조와 주왕조, 여기에는 기국이 이렇게 함께 존재했었다. 계속 있었다. 다만 산동에서만 산동에서 주나라 때의 기가 나타났을 뿐이고 은나라 때에 기가 들어있는 동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나라 때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들이 글자를 제대로 못 읽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나라 때뿐 아니라 이것이 1000년 전 그때에 이미 이 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1000년 전에는 이렇게 되어서 상단부와 몸체가 있었고 이 부분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후대에 붙여진 것이다 하는 설명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자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자기의 어머님이 아버지의 둘째 부인이었다 하는 이런 것이죠. 그때에는 이것이 무슨 불법이라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는 푸나라와 사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큰 서방, 작은 서방이 있고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왕실의 혈통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안전장치로서 이런 제도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이전에는 더 군원사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서 그때는 원시 야만 사회가 됐지만 문명사회로 접어들면서 푸나루와 사회로 이렇게 군원사회의 최소한의 흔적을 남긴 것이 바로 이 푸나루아 시대이고 그 이후에 또 이것이 문명이 발전하고 또 사람의 의식의 변함에 따라서 오늘날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1대1의 이런 사회로 북의 사회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기자 이것은 아마도 대나무라는 것은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고 이것은 원조가 아마 고대 진나라 때까지만 해도 전파가 되었던 바로 이 백이계 이런 변형된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백이라는 인물은 고향 임금님의 넷째 아들. 그래서 돼지시를 자신의 상징으로 했던 그러한 넷째 아들의 혈통을 이은 그러한 나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후 방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후는 기가 생략되는 경우도 다수 보인다. 기는 푸나루아 사회에서 자신의 모계를 나타내는 표식이다. 즉 자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푸나루아 사회에서 조카, 뻘로서 혼인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자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작은 부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와 같은 작은 어머니의 표식은 희, 사, 신 등이 있으며 이는 자성이다. 그러니까 이때의 자성은 작은 마누라라고 해서 어떠한 그 비정상적인 그런 관계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정식으로 혼인한 사이이고 이것은 아마 군원사회에서 이 사회지도가 변해오면서 북의 사회로 진입하기 전에 과도기로서 푸나루아 사회가 이루어졌고 이것은 아마도 어떤 왕실이나
어떠한 공동체가 유지하기 위해서 자손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합법적인 그러한 혼인 제도 속에서 작은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기록을 보면 천자라 할지라도 같은 성이면 동성불혼이다. 동성이면 혼인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연 관계가 가까울수록 상당히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친혼이 그렇죠. 그래서 설령 천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혼인하고자 하는 여성의 그 근본을 모른다면 적어도 점을 쳐서 그 상대 여자가 같은 동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보한 다음에 혼인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생학적인 그러한 그 지식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이미 이러한 상황은 벌써 반만 년 전에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기후방정은 고조선 시기의 청동교로 고죽국 혹은 고익국. 왜 여기서 고익국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 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이름으로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나라 때에도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금문 이것을 익으로 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죽으로 읽는지는 그 내막은 모르겠으나 이것은 이렇게 이제 명백하게 이것이 익이라고 읽게 되면 이것은 고조선 시대에 창에 있는 네 분의 계시 중에서 네 번째 인물이 백액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여의 시조는 백액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동 금문에 이렇게 읽는 그 방식을 보면 모두가 이것을 죽이라고 표현했지만 중간중간에 보면 이것은 익으로 읽는다 이렇게 표현해 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본래 의문 역사적 그 흐름을 보거나 했을 때 이걸 죽으로 읽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후방정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기후방정은 고조선 시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 이것을 자꾸 주나라 때 기자가 세운 조선, 기자조선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일강을 비롯해서 문자학자들이 고대의 역사를 이렇게 읽고 나서 도무지 이것은 우리 중국의 고대사들은 그 기록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전부 그 고대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고대사의 역사는 인정할 수 없고 주나라 때 이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은나라에 대해서도 그동안 상당히 은나라가 실존했던 나라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발굴 성과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은나라의 왕성이라든지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의고학파 옛 역사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이런 사람들은 모든 그 유물들 이런 식의 유물들을 은나라 이후로 편입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나라라든지 또 고조선의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은나라 이후 이 역사로서 해석하려고 하고 하니까 그들이 해석해 놓은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이게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 학자들에게 맡기면 이것은 바로잡힐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산당은 자기들보다 이런 식의 역사, 이런 식의 왕조를 이민족의 왕조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용납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래 활동이 왕성한 이학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문자학에 대해서 인정받는 분이고, 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그분이 고문자학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문자의 기원을 은나라의 갑골문에 두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대략 3,000여자인데 은나라 때의 갑골문, 거기에서 발견된 글자는 9,000자가 넘는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은나라 때의 글자 생활, 문자 생활이 자유로웠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문자의 기원이 은나라가 아니라 그 이전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까지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 역사 해석은 결국은 의구학파의 그러한 대세에 굴복을 해서 결국은 그 이전의 역사는 해석하지 않는지, 해석할 수 없는 것인지, 하여튼 그 이전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고대 문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하고, 이 은나라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밝혀내야 될 그러한 어떤 소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방정, 이것은 고조선식의 청동기니까 기자조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나, 이 기후라는 이 표현은 계속적으로 세습되어서 내려갔기 때문에 결국은 기후의 자손 중에서 누군가가 기자조선의 왕이 되고 나라를 세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자는 기후 방정과 1,000년의 시차를 보이며, 1,000년이 아니죠. 1,000년 이상의 시차를 보이며 이를 인정할 경우 기자조선은 백익을 시조로 하는 나라로 볼 수 있다. 고대 근문의 상하를 은나라 이후로 본 것은 중국 학자들이 고사 부정론을 추정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고사 부정론, 이러한 무리들을 의구학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고대사를 찾지 못하는 이유, 고조선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중국 학자들의 해석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로켓을 쏘아 올릴 때 대기권을 벗어나는 것이 큰 어려움이 있듯이 중국 학자들의 해석을 우리가 타파하는 것이 대기권을 벗어나는 것처럼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근문에 대해서, 고대 문자에 대해서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그들과 대등한 지식으로 혹은 그들을 압도하는 지식으로 우리의 역사를 회복하고, 그것이 곧 한민족의 역사 무대를 넓히고 앞으로 미래의 영토도 넓히는 그러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후 방정에 대한 그러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보아주신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